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음을 주는 따뜻한 상담사 웃다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좀 상처받고 서운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는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상대방에 대한 어떤 알게 모르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만큼 또 실망하는 것 같거든요. 상대방에게 기대하며 일희일비하는 삶을 타인에게 주도권을 넘겨준 삶이라 한대요. 근데 우리가 기대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사실은 불가능한 게, 기대한다는 거는 이성적인 영역이라기보다는 되게 충동적이고 감각적인 영역이어가지고 오히려 본능에 좀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감각적으로 툭툭 튀어나오는 영역이다 이거죠. 그래서 컨트롤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다 보니 기대를 하지 말아야지라는 게 과연 정말 가능한가라고 퀘스천 마크가 떠요.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방향성은 뭐냐면, 기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적당히 기대하고 그 기대를 끌어안고 또 어떻게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 기대도 없는 삶은 되게 무채색이죠. 덧없는 인생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애정도 없다고 할 수 있고 되게 무관심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의 반대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많은 기대들은 우리를 배신한다는 거예요. 내 기대처럼 되는 일이 그렇게 생각처럼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책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배신이 바로 나를 성장시키고 너와 나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기대와 함께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이 책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 제가 기억에 남는 거 말씀드리자면, 잘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잘딱깔센이라고 해요.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우리는 약간 좀 그런 문화거든요. 알아서 깔끔하고 센스 있게 해야지. 알아서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이제 우리는 그런 문화인데, 사실 서구 문화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이 콘텍스트와 로우 콘텍스트가 있는데, 하이 콘텍스트는 같은 좀 문화권 안에서 척하면 척, 이제 요런 세상인 거예요. 이 저자가 이제 일본 사람인데, 일본도 그런 문화고 우리도 그런 문화라서 우리는 막 직설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음식이 지금 너무 싱거워, 소금을 더 넣고 싶어. 그러면 좀 싱거운데 소금 좀 주시겠어요? 라고 우리말 못하고 어떻게 해요? 맛은 좋은데 조금 좀 심심하네요. 심심한 게 건강에 좋죠. 이게 뭘 기대하는, 소금 좀 달란 소리예요. 근데 이 마음에는 소금 주세요라는 기대가 있으면서 이걸 말을 못하고 이렇게 빙빙 돌려요. 그러면 일본 사람이든 우리나라 사람들이든 그냥 알잘딱깔센으로다가 소금을 착 줘요. 근데 로우 컨텍스트, 이렇게 단일 문화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권이 섞인 사람들은 그렇게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구 사회, 미국 같은 경우 다이렉트로 소금 주세요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불필요한 일에 에너지를 덜 쓰게 되는 거예요. 하이 콘텍스트라서 서로 알잘딱깔센, 그냥 내가 말하면 척척 알아듣게 해줘라는 그런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눈치를 많이 보면서 계속 에너지를 써야 돼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지? 저 사람의 저 본래의 뜻은 뭐지? 계속 생각해도 너무 피곤한 거예요. 내가 말 안 해도 그 사람이 알아서 알아주겠지. 내 마음을 알겠지. 내 본 뜻을 이해하겠지. 이런 기대가 나도 실망하게 만들고 상대방도 피곤하게 만든다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죠. 음식 3, 4만이 진짜 건강에 좋기는 하겠어요. 근데 저는 약간 좀 짜게 먹는 편이라 소금 좀 주시겠어요? 괜찮다는 거죠. 제가 이 책의 일부분 읽어드릴게요. 이처럼 기대하는 것과 기대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차원이 전혀 다르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전달하지도 않은 기대를 가지고 제멋대로 기대하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 거듭 말하지만 말로 전달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우리가 기대했다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한다. 이 말을 안 하면 기대가 부풀어 오르거든요. 마치 풍선이 이렇게 후후후 불어서 너무 커지면 빵 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대를 내뱉지 않으면 풍선이 불어나듯이 점점 불어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나 혼자 화딱지가 나가지고 이제 손절하거나 버럭 화를 내거나 크게 싸우거나 가만히 있다가 말이죠. 상대방한테 그게 봉변을 당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풍선이 후 바람이 들어, 기대가 후 들어갔을 때 이거를 좀 빼줘야 돼요. 어떻게? 말로. 다음 시간에는 약속이 안 늦으면 좋겠어요.
답장이 늦으면 왜 늦었는지 설명을 해주면 내가 오해하지 않겠어요? 말을 하세요. 그때그때 바람을 살짝씩 빼줘야 되는데 강압적이거나 기분 나쁜 말투를 쓰지 않고 그냥 정말 합리적으로 내가 원하는 바만 딱 깔끔하게 얘기하면 돼요. 너는 이래서 이런 사람이야. 너는 정말 너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공감도 없는 사람이고 이럴 땐 이렇게 해줬었어야지. 이렇게 아니라 땡땡씨 이거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불편하거든요. 끝. 풍선 바람을 조금씩 그때그때 빼줘야 된다. 그래야 감정 섞이지 않는다. 내 기대를 내뱉어도 된다고 해서 그냥 막 폭주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상대방의 의향을 먼저 물어봐야죠. 이 부분을 좀 수정해 줄래요? 그럴 수 있을까? 어려움이 있을까? 물어보는 거죠. 해서 조율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내가 기대를 전달했는데도 안 돼.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데 아무리 말해도 사람이 25%만 전달된다고 해요. 한 번 말했으면 알아듣겠지. 내가 한 번 얘기했으면 100% 이해하겠지. 이거 되게 폭력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우리는 그 한 번의 말도 잘 안 하잖아요. 그 한 번의 말도 빙글빙글 돌려서 못 알아듣게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낱낱이 설명을 해도 25%를 알아듣는데. 왜냐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고 관심 없었던 부분을 이렇게 명쾌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원래 그렇거든요. 저는 이제 언어, 심리학, 상담, 신학 뭐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나한테 지구 과학, 지리, 역사 저 진짜 이해 못하거든요. 수리 영역 완전 외계어예요. 그거를 설명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걸 저 사람은 내심 갖고 있어서 나한테 막 주저리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전부 다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한 4분의 1 받아들이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100을 4번에 나눠서 설명한다고 생각해야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근데 그거를 잔소리 하듯이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마치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한 4번 정도를 더 얘기하는 겁니다. 제 남편이 설거지를 할 때 이 그릇 뒷부분을 안 닦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이게 상식이야? 뒷부분을 안 먹으면 안 닦아도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설거지 할 때 뒷부분도 좀 닦아줄려? 이제 의향을 물어보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다음번에 안 닦아요. 다 닦지는 않아요. 25% 전달된 거죠. 그럼 다음번에 할 때 오빠 설거지 할 때 뒤에 부분도 닦아줄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조금 본인 기분 나쁘거나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거나 이런 날에는 그럴 거면 네가 해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러면 그래도 좀 해. 하는 김에 그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제 한 50% 전달된 거예요. 다음번에 닦을까 안 닦을까? 닦을 때도 있고 안 닦을 때도 있어요. 50% 전달됐잖아요. 한 번 또 얘기 안 애쓰는데 뒤에도 닦아줄려? 이왕이면은 나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면은 진짜 편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뒤에도 좀 닦아줘. 그냥 얘기하면 돼요. 그거를 막 마음에 담아도 저따위 인간하고 내가 결혼을 한 내가 등신이지. 내가 다시 태어나면 결혼을 이러지 마요. 왜 자기 힘들게 해요. 그냥 닦아달라고 말하면 돼요. 원래 25%밖에 못 받아듣는다. 그리고 또 최대치가 25니까 보통은 뭐 10% 받아들인다고 하면 10번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해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도저히 이 인간은 안 되는구나 하면 그 부분은 그냥 포기하는 거고요. 기대를 버릴 줄도 알아야죠. 그걸 나 혼자 기대하고 오늘은 저번에 내가 얘기했으니까 해주겠지 하고 꽁하고 이렇게 음침하게 지켜보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시작할 때부터 얘기하세요. 오빠 설거지 할 거야? 뒤에도 닦아주는 거 알지? 저번에 안 닦았더라고. 까먹은 거 같길래 한번 얘기하는 거야. 뒤에도 닦아주면 내가 아주 좋겠어. 안 그럼 내가 설거지 또 해야 되잖아. 끝.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왜 못 알아들을까? 이렇게 멀리 가지 마세요. 원래 그래요. 사람이 다 그렇다. 나는 안 그런 줄 아나? 나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람이 다 그렇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와 함께 가기 위해서는 바라지 않는 기대를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약간의 그 팬심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뭐 야구 팬이야. 전 야구 팬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뭐 내가 한화 팬이에요. 그러면 오늘 내가 하나가 이기기를 엄청 바라죠. 기대하죠. 근데 하나가 이기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팬이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 계속 응원해요. 하나가 져도. 근데 하나가 이기면 럭키죠. 너무 땡큐고요.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기대를 그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기대해요. 내가 이 상황을 기대해요. 이 결과를 기대해요. 그렇게 되면 너무 럭키고 너무 땡큐인데 그러지 못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실패했거나 모든 것이 깨지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남자친구랑 쇼핑을 하러 갔어요. 내가 이 티 너무 이쁘다라고 말하면 내심 남자친구가 사주겠지라는 기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남자친구가 안 사요. 그래 이쁘네 자기야. 하나 사 입어.
그러면은 마음이 조금 상할 수는 있겠으나 바라지 않는 기대를 한다는 건 그래 사주면 땡큐고 안 사줘도 뭐 같이 쇼핑하고 있잖아. 그냥 그렇게 약간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보듯이 보시면 돼요. 원래 인생은 기대대로 잘 되지가 않아요. 근데 기대대로 됐다라고 하면 난 굉장히 행운이었다. 엄청 좋은 일이 있었어. 이렇게 감사할 일이지 기대대로 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되게 위험한 겁니다. 원래 안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 기대죠. 뭐뭐 해야만 해. 뭐뭐가 당연한 거야. 막 이런 어떤 나의 기준과 틀을 너무나 당연하게 남에게도 요구하는 그런 게 사실은 기대의 지옥에 빠지게 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상식이라고 해도 말이죠. 어떤 사람은 상식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도 있는데 그거를 내가 뭔데 고칠 수나 있나요? 그렇게 못해요. 기대 의존도가 높을수록 되게 자주 실망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잘 쓴대요. 어차피 뭐 이런 말. 소용없어 이런 말. 에이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 기대가 자주 깨진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그만큼 많이 기대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달관한 것처럼 보이는 포기하고 추월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이지만 사실 애초에 기대 자체가 그렇게 자주 있지 않았으면 이 말을 안 쓰거든요. 실망을 많이 안 했었을 테니까.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못 고치는 게 있어요. 그 사람 나름의 입장이고 내가 다 못할 수 있어요. 저자는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일부러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전철 안에서 오늘도 내가 출근하면 상사를 괴롭혀야지. 괴로워하는 얼굴을 보며 사는 게 내 행복이야? 이렇게 의지를 불태우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오늘도 내 와이프를 반드시 실망시켜야지. 이렇게 의도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악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실망시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은 나름대로 그냥 자신의 삶을 사는 건데 그게 내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에 마치 나이가 무시받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겠지만 그 사람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 나름의 사정이 있고 그렇게 생겼다. 상대방을 생각할 때에 좀 융통성 있게 우리가 너 그렇게 다음번에 안 한다고 약속했잖아. 이 약속이란 말을 무기 삼아가지고 상대방을 옥죄면 안 돼요. 상대방은 생각조차 못할 수 있거든요. 안 그런다며? 내가 얘기했을 때 네가 지킨다고 했잖아. 뭐 이런 거 무기 삼으시면 안 되고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래 잊어버렸겠지. 내가 저번에 얘기한 거 25% 이해했겠지. 못 지킨 데에는 뭐 지 무능함도 있을 거고 지 단순함도 있을 거고 지가 관심 없는 일이니 그럴 거고 그게 꼭 반드시 다 나와의 관계하고 연관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런 어떤 융통성을 가지고 상대방이 내 기대를 의도적으로 저버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야 내가 그만큼 좀 덜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대가 깨진 그때 다시 시작하라. 서로 기대한 바가 맞지 않았을 때 나를 돌아보고 상대방을 이해해 볼 수 있는 관계가 좀 더 깊어질 수 있고 편안해질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혼자 기대하고 상처받지 마라.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음을 주는 따뜻한 상담사 오타였습니다.